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경제수학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블랙스톤 H입니다.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 어떤 경제는 위기가 와도 금방 회복하는데 어떤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 걸까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수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하나입니다. 와, 교수님 듣고 보니 정말 궁금하네요. 경제에도 일종의 회복 탄력성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? 오늘의 미스터리가 바로 그건가요?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, 하나씨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경제가 아주 평온하게 안정적인 균형 상태로 굴러가고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쾅! 하고 충격이 온 겁니다. 과연 이 경제는 그대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까요?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까요?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동태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비밀 무기를 꺼내야 합니다.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, 일개차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. 자, 바로 이 식입니다. 여기서 yt는 현재 시점의 값, 그리고 ye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균형점이죠.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 가운데 있는 a, b, t 항인데요. 이게 뭐냐면 균형으로부터의 편차, 그러니까 충격 때문에 균형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우리 경제가 균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더 멀어지느냐는 결국 저 ABT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에 전부 달려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예요. 그리고 그 항 안에서도 단 하나의 요소가 모든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. 바로 계수 B입니다. 이 B의 값이 우리 경제의 미래, 전체 시간 경로를 결정해버리는 거죠. 와, 아니 모든 게 저 작은 알파벳 B 하나에 달려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?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 작은 B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졌는지, 그리고 그 얼굴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B의 값에 따라서 무려 7가지의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고 나와 있죠. 와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파오죠? 괜찮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이 중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몇 가지 핵심 케이스만 쏙쏙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교수님, 만약에 B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? 왠지 걷잡을 수 없이 값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? 맞아요.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겁니다. 시간 경로는 단조적으로 발산하게 돼요. 이건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것처럼 균형에서 벗어난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만 하는 거죠. 결국 균형으로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? B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아하, 이 그래프는 균형점을 향해서 아주 얌전하게 다가가고 있네요. 비행기가 착륙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수렴하고 있어요. 그럼 만약에 B가 음수라면 어떨까요? 특히 -1과 0 사이에 있다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. 이건 통통 튀는데요. 마치 탱탱볼처럼요. 양수와 음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뛰는 높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균형점에서 딱 멈추네요. 와, 진동하면서 수렴하는군요. 교수님, 그럼 B가 -1보다 더 작아지면 방금 본 사라지는 진동이랑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딱 드는데요? 정확하게 맞췄습니다. 시간 경로는 진동은 하는데 발산해버립니다. 마치 고장난 스프링처럼 그 흔들림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면서 균형점에서 끝없이 멀어지는 거죠. 이게 바로 동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결정적인 포인트는 딱 이거네요. 경제가 부드럽게 움직이든 아니면 통통 튀면서 진동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오직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만, 그래야만 결국 균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, 하나씩. 자,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실제 예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경제의 운명을 판별해 봅시다. 자, 첫 번째 예제입니다. B가 얼마죠? 네, -3분의 1입니다. 그럼 절대값은 3분의 1이죠? 1보다 작네요. 그럼 뭐다? 네, 이 시스템은 안정적입니다. 음수니까 진동은 하겠지만 결국 균형값 9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수렴할 겁니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를 보죠. 여기서 B는 2입니다. 절대값이 2니까 1보다 크죠. 이건 볼 것도 없이 불안정한 시스템입니다.
시간 경로는 균형점 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. 와, 정말 명쾌하네요.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경제 현상도 결국엔 이 B라는 변수 하나, 그것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냐 크냐, 이것만 딱 보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그 운명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내용,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? 그래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. 어떤 경제가 외부 충격을 받고 나서 다시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, 즉 동태적으로 안정적이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개수 B의 절대값이 반드시 1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. 이게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질문입니다. 오늘 배운 걸 현실에 적용해보는 거죠. 예를 들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수렴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. 반대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부동산 버블 같은 건 발산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. 이제 여러분은 그 원리를 아는 겁니다. 여러분 주변의 세상에서는 또 어떤 안정과 불안정의 패턴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